방학 프로그램 진행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진도 마지막 날은 아니에요. 진도는 8월 말에 끝날 겁니다. 진도는 8월 말에 끝날 거니까 진도 마지막 날은 아니고요. 오늘은 방학 프로그램 마지막 날인데 어제 고민을 조금 해봤어요. 그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삼각함수 파트를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도형 쪽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진도를 안 나갈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도를 안 나갈 거고요. 2교시에 문제풀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남은 문제만 과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교재는 없고요. 교재는 없고 지금 나간 개인 오답 있죠? 이거 주간 오답, 일일 테스트 오답입니다. 그리고 일일 테스트 오답인데 원래 지난번에 냈었어야 되는데 어제까지 기준으로 안 낸 것들 모두 모아놓은 겁니다. 일일 테스트라든지 100분 테스트 오답이라든지 이런 거. 어쨌든 제출 안 한 오답 문제들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제출을 안 했는데 풀었는데 OMR만 제출 안 한 거고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풀 필요 없어요. 어쨌든 OMR이 제출이 안 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수업까지 해오시고요. 그리고 이따 드릴 텐데 50문제인가? 있어요. 5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최대한 풀어드릴 거고 풀어드리고 남은 부분 문제들을 이제 과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다음 수업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2학년들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5시 3학년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오시면 됩니다. 강의실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일 테스트는 있을 겁니다. 일일 테스트는 어제 배웠던 내용으로 일일 테스트를 보긴 할 겁니다. 그리고 50문제 과제에 있는 거는 도형 파트는 빼고요. 그래프에 대한 내용하고 그래프를 이용한 방정식 이런 파트들만 풀어드릴 겁니다. 부등식 방정식 이쪽 파트요. 그래서 오늘은 투데이는 없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2교시에는 문제풀이 해드릴 거고요. 3교시에는 과제 해온 거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한 다음에 4교시에 시험 볼 겁니다. 됐죠? 질문 있나요? 이후의 일정이라든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오늘 과제 문제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그거 추첨이 있어요. 보실 분들은 데스크 왼쪽에 있는 1강의실 가시면 되고요. 응모권 마감은 오후 1시까지랍니다. 오후 1시까지 데스크 옆에 보면 제출하는 거 있을 테니까 제출하시고요. 안 갖고 왔으면 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갔다 와도 돼요. 갔다 와요. 그 대신 늦지 않게 오세요. 쉬는 시간에. 10분 만에 갔다 오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하세요. 그럼 됩니다. 20분 정도. 쉬는 시간에는 마음껏 해도 돼요. 알겠죠? 20분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응? 늦으면 실험 못 듣는 거지. 그냥 못 듣는 걸로. 그렇죠. 못 듣는 걸로 끝이죠. 못 듣는 걸로 끝이지. 더 이상 어떡해. 그 다음에 내일 보충 나오셔야 되는 분 어제 문자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좀 하도록, 시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명 정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냥 알고 싶은 거는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진짜 몇 명이면 뭐 할 건데? 그거 봐요. 그냥 요잖아요. 그런 건 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과제 50문제 있었습니다. 50문제 조금 넘네요. 540번부터 594번까지가 이번 과제였었습니다. 워크북이요.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 뒷부분 이야기부터 나왔었어요. 544번 보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질문이 좀 나오더라고요. 공간상에 있는 친구, 도형, 입체 도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면 도형이 아니고 입체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에서 X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입체상에 있는 친구예요. EB, 앞에 있는 평면의 대각선이고요. BG, 오른쪽에 있는 평면의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공간상에서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과생들은 기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기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렇고 보니까 니네는 기하가 그거네. 절대평가 과목이 아니고 상대평가 과목이네. 개빡세겠네요. 인원수도 적은데.
큰일 났다, 니네. 이과생들 큰일 났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번 교육정책은 약간 조진 것 같습니다. 자, 현우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수능 바뀐다고. 그거는 지금부터 10년 후 정도 아이들이 해당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수능 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서술형으로 바뀌고 AI로 채점하고 서술형으로 바뀌고 뭐 이거 10년 정도 후의 이야기라서 여러분이 한 5수나 6수 정도 하는 게 아니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입시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입시를 6번 정도 하면 입시 전문가입니다. 상관없어요. 방송하는 사람 중에도 5수인가? 6수 해가지고, 입시 전문가로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공간상에 있는 친구는 공간상에 있는 걸 측정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친구를 포함한 평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평면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 3개가 이루고 있는 게 하나의 평면이 됩니다. 선 3개. 선 2개로는 평면을 결정짓기가 살짝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평면 하나가 결정되는데 이 선 2개가 이렇게 있으면 평면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는 선 3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선 3개가 이루고 있는 게 하나의 평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예요? 삼각형이요. 삼각형을 만드셔서 이 변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요. 이게 평면이죠, 현재. 평면이에요. 평면상의 공간 도형을 그리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상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길이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왜요? 어떤 친구의, 다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친구의 대각선이고 대각선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정사각형으로 길이가 똑같으면 사실은 두 친구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나니까 요걸로 보시고 적당히 길이가 똑같네, 길이가 다르네, 이등변 삼각형이네 하시면 안 돼요. 평면으로 옮겨서 그리신 다음에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평면 옮겨 그리시고요. 요거 점의 위치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조금 귀찮긴 한데 처음 할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B2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B2가 포함된 평면을 생각해 주세요. 말만 생각해 주라는 거지 처음 할 땐 그리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2가 포함된 평면을 그려낸다면 이것도 여기 꼭지점에 점의 위치 적어주세요. 처음 할 땐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 되면 그냥 머릿속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B2의 길이가 사실은 이렇게 생긴 평면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는 거죠. 됐죠? 길이가 없네요. 여기 써 있군요. 4랑 5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4고요. AE의 길이는 5입니다.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B2의 길이? 루트 41인가요? 25랑 16이니까 41이죠. 그럼 여기 루트 41입니다. 자, 그 다음에 BG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BG가 포함된 평면을 찾아내자고요. 지금 모양에서 약간 평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평사가 아니죠. 왜곡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러면 직사각형 형태로 그려줄 거고요. B, C, G, F가 되겠죠. 그래서 B랑 G를 연결했으니까 이 길이가 사실은 얘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엔 익숙해지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요. 자, CG의 길이 5고요. BC의 길이, FG의 길이랑 똑같겠죠? 4네요. 얘랑 모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루트 41입니다. 그럼 여기 루트 41. 결국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모양, 길이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길이였었던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G의 길이. 이 G를 포함한 평면을 그려냅니다. 문제에 있는 걸로요. 이 G에 해당하는 친구는 아래에 있네요. F고 여기 H죠. 그럼 2부터 F까지의 길이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터 H까지의 길이. 이 길이는 FG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4네요.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이고 문제에서 2랑 G를 연결했으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4루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여기를 x로 놓은 거죠. 됐죠? 그럼 변 3개의 길이 구했고 x, 코사인 x를 정확히 물어보고 있죠. 변 3개와 각 하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뭘로 접근해서 풀어요? 코사인 법칙으로 접근해서 풉니다. 자, 코사인 법칙으로 접근하고요. 각의 맞은편, 대변부터 출발합니다. 4루트 2의 제곱은 루트 41의 제곱 더하기 루트 41의 제곱 빼기 2배의 2의 곱, 루트 41, 루트 41,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럼 모두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x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됐죠? 끝. 나머지는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이 친구가 포함된 평면을 그려내시고요. 각 변들이 포함된 평면을 그려내서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귀찮은데요.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또 갈 수 있죠. 그래서 기하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평면에 대한 스킬이 쌓이면 입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547번입니다. 세변의 길이가 A, B, C,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3 더하기 1인 삼각형의 세 내각 중 크기가 가장 작은 각의 크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작은 각이냐면 제일 짧은 변이 마주보는 각이 작은 각입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림 그리고 짧은 각을 가장 크기가 작은 각을 세타로 놓고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그려요. 모르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2, 루트 3 더하기 1 해서 루트 2가 마주보는 게 A네요. 그럼 여기가 라지 A. 루트 B가 2니까 여기가 라지 B, 그럼 여기가 라지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2, 루트 3 더하기 1 중에 제일 작은 친구는 얘죠. 그럼 여기가 제일 작은가?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변의 길이 나오고 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 쓸 거예요? 코사인 법칙 쓸 겁니다. 그래서 맞은편인 루트 2의 제곱 2는 제곱의 합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4, 요거 제곱하면 4 더하기 2, 3 빼기 2배의 2의 곱이에요. 그럼 2하고 루트 3 더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얘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 넘긴 다음에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걸로 나눠야죠.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이거요. 분자는 4니까 요거 하면은 2 해서 6 더하기 2 루트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2로 나누면 3 더하기 루트 3이네요. 3 더하기 루트 3이고요. 그러면 요 친구랑 요 친구요. 직접 나누셔도 되고요. 이제 나중에 문제 많이 풀면 볼 겁니다. 여기에 루트 3 곱하면 3이죠. 여기에 루트 3 곱하면 루트 3이죠. 약분하면 루트 3이 나오지. 됐죠? 그래서 답은 이래.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됐습니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이고요. 특수각 중에 2분의 루트 3 있죠? 세타 얼마예요? 30도. 네, 도로 나왔네. 30도입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은 553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루트 2 사인 A는 루트 2 사인 B는 사인 C일 때 각 A의 크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삼각형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무엇으로 접근할 거냐면요. 변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할 거고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는으로 나왔으니까 는 K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도 되겠네요. 자, 그럼 사인 A는 뭐가 되냐면 루트 2분의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B는요. 루트 2분의 K가 될 거고 사인 C는요. K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인 법칙 쓰면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2r분의 스몰 a가 사실은 사인 a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인의 b는 분모가 2r, 2r, 2r로 똑같으니까요. 변의 길이 b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각의 b가 아니고 사인의 b입니다. 사인의 b가 변의 b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뭐 이걸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이렉트로 이게 사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루트 2 대 루트 2 대 1이라고 아니죠. 미쳤어. 1대 1 대 루트 2라고 나온 거죠. 그죠? 이 친구에 대비해서 이 친구를 1로 놓으면 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요. 1대 루트 2분의 1 대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걸 1로 놓으면 루트 2분의 루트 2를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루트 2를 곱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사실 변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죠? 1대 1대 루트 2 익숙합니다.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죠. 근데 1에 해당하는 게 A, B, C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요 변이 마주보는 여기가 A, 그다음에 여기가 마주보는 게 C, 여기가 마주보는 게 B. 이렇게 생긴 친구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각 A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몇 도? 45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거 볼까요? 557번입니다. A 코사인 B 빼기 B 코사인 A는 C가 성립할 때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삼각형의 모양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뭘로 역시 변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변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요. 코사인 B, 코사인 A 있는데 자, 코사인 법칙. 코사인 A에 대해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가 되죠. 자, 그럼 식 정리하면 코사인 A는 뭐가 돼요? 넘기고 넘겨서 약분하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죠. 그럼 코사인 A 자리에 이거 넣고요. 코사인 B 자리에는 구조 똑같아요. 구조 똑같으니까 2 하고 여기 오는 건 얘랑 다른 친구들이죠. 나머지의 곱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오는 건 생각해보면 A, C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오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거듭제곱이었잖아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여기 빠진 친구는 사실 여기서 온 거고 얘랑 얘는 대변대각 관계니까 B제곱이 빠져야겠죠. 구조가 똑같으니까요. 그럼 저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코사인 B라고 했는데 2AC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고요. 빼기 B 한 다음에 코사인 A라고 했는데 코사인 A는 2BC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변으로 모두 바꿨어요. 그리고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분 되고요. C2가 공통으로 있네요.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2C를 곱하면 우변은 2C제곱이고요. 좌변은 분모는 사라졌고 A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2A제곱. C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B제곱입니다. 나왔네요.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C제곱이에요. 뭡니까? 피타고라스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뭐 해야 돼요, 현우? 아니요. 뭐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생양아치네요. 자,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누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현우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싫으니? 네. 공부 안 하고 뭐가 하고 싶을까, 현우는? 게임. 게임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생산적인 활동 뭘 해보고 싶나요? 게임. 게임은 생산적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유흥이니까. 게임으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나요? 잘하고. 근데 못하잖아요. 너 취미로만 하지 잘하려고 하는 선은 아니잖아요. 취미잖아요. 잘하려고. 막 그럼 게임 분석하면서 합니까? 진짜요? 분석은 저 애매히 왜요? 몰라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 못하나? 아 진짜 개 못합니까? 저 지금 저 새끼보다 잘해요. 티어 뭐예요? 난 계정이 없잖아. 다 대리 돌려. 아, 저랑 했을 때 1기 17년. 너 이제야 그 새끼가 내 계정 알아낸 거라고. 그게 만약에 진짜 실력이라면 다른 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을 찾는 게 좋고요. 만약에 취미로 하는 거면 상관없습니다. 뭐 취미면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계정 열심히 알아. 난 계정이 없다. 애초에. 선생님은 어릴 때 그래서 내가 9,000원 줘. 취미 및 특기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처음에 반을 만들면 그 반의 학생들 조사한다고 취미 및 특기를 적어야 된다라고 써서 취미랑 특기가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단어 자체가.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취미랑 특기는 다른 거더라고요. 특기는 뭐예요? 잘하는 거. 취미는 뭐예요?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가 될 수도 있지만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건 다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릴 땐 몰랐어요. 좋아하면 잘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우, 게임을 좋아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면 못합니다. 돈을 벌 수 없어요. 실력은 레디언트도 못하는 척을 하고. 왜요? 애들이 날 몰아주고. 너무 그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신을 인정해야 그 이후에 성장할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뭐고 그걸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본인이 만든 세계에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본계는 본계에 접속할 수 있나요? 100등 안에 랭킹 100등. 지금 87위로 그- 원래 23위였는데 87위로 내려. 현우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니까 안타깝네요. 실력은 본인의 레디언트. 상상 속의 세계에 너무 함몰된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사실 지금 프로 준비하고 있어요. 무명으로 프로 대회 진짜 나갔었는데 안타깝다. 50킬 1레스 받고 이겼어요. 그래요. 에이스 10번. 행복하면 됐습니다. 행복하면 됐어요. 행복하면 됐는데 학원에 왔으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대답 안 할 거예요? 게임을. 그래요. 나가서 게임해요. 남학생들 게임하는 거 좋죠. 선생님도 어릴 때 게임 많이 했습니다. 게임 많이 했어요. 안 알려줘. 선생님이 했던 건 다 틀딱 게임이에요. 그래, 요즘은 틀딱이라는 표현도 안 쓰더라, 애들이. 선생님은 다 늘, 버블버블이 뭐야? 그 제 엄마가 버블버블이 뭔데? 오락실에 있는 거? 예. 선생님은 그거 어릴 때 버블버블이라고 안 했어요. 보글보글이라고 불렀어요. 보글보글. 영어로는 버블버블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보글보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니까요. 어린 나이. 선생님은 니네랑 교육 세대가 달라서 영어를 처음 공교육에서 배운 게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ABCD를 처음으로 배워요. 네. 여러분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부터 배우나요? 네, 집중을 안 아니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정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부터 ABCD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유. 선생님이 정규 과정이에요. 영유. 브라이. 어쩜 저렇게 지 하고 싶은 말만 할까요? 뭔 소리야.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긴 했는데
어릴 때 뭔가 놀이문화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나중에 나이 먹고 놀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은 되게 우울하니까요. 어릴 때 뭔가 그런 취미, 그 다음에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매일매일 게임만 하면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도 받아요. 제가 존나 잘하는데 팀이 존나 못해요. 아이, 저기 그 나오면 이순서라는 새끼가 존나 못하고 어제 같이 하는 이순서라는 그 존나 못했어. 본인에게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아니, 없어요. 어제는 진짜 개잘했어요. 아니요. 아니, 늘 그런 근데 겁니다. 엄마는 맞긴 한데. 여러분, 뭐 현우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니? 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 어제는 존나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생님 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공부 같은 것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학원에서 찾으시면 사실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안 하니까입니다. 그럼 본인이 하는 걸 해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랬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학원을 바꾸는 걸 해보셔야 돼요. 학원을 바꾸면 노력을 할 거예요 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개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 그럼 그때 학원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바꿔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환경을 조성해 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학원에도 스카 있죠? 스카 있는데 스카에서 자습합니다. 우리 오늘 자습하잖아요. 끝나고 자습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습할 때 본인이 가만히 앉아서 다른 생각하는 것까지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많이 봤어요. 스카에 앉아 있는데 얘가 넋이 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한 거예요. 영혼이 빠져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얘가 이러고 있어요. 손은 움직여요. 근데 초점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이런 애들 많이 봤어요. 아무리 학원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도 이런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움직이시고 노력해야 되는 건 본인 자신입니다. 그 본인 자신이 노력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어디에 떨거나도 할 수 없고요. 본인이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선생님 그런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버스나 엄마 차 안에서 그 공부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쉴 땐 쉬고 놀 땐 노는데 쉴 때 놀 때 구분 없이 늘 놀잖아요. 그러면 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예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어릴 때 공부를 좀 합니다. 초등학교 이럴 때 성적 잘 나와요. 혹은 남들보다 선행을 좀 많이 땡겨 놓습니다. 그러면 공부로서 받는 기대가 커져요. 그리고 자기가 잘해요. 어느 정도. 그럴 때 오는 단점이 뭐냐면 자만심. 맞아요. 언제라도 본인은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만 이악 물고 하면 금세 전교 몇 등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노력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야 목표가 낮으니까 노력 좀만 하면 팍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노력은 그때 노력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때는 나 자신과 경쟁하면 됩니다. 어제는 밥 먹다 흘렸는데 오늘 밥 먹다 흘리지 않으면 돼요. 그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생각보다 셉니다, 그게. 전국 단위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등수가 나온 다음에 그 등수별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몇 때부터 서울대? 엄청나게 큰 이야기예요. 몇 때부터 서울대? 내 얘기를 들어요. 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이 너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네 말만 해요? 참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너랑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좋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하는 착각이 자만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다. 아니요. 하는 게 개 힘듭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저기 스카에서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는다고 하는데 사실 4시간, 3시간 내내 집중해서 하는 것도 진짜 개 힘듭니다.
그 개 힘든 걸 오늘 마음 먹었다고 갑자기 내일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꾸준히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거지. 오늘 30분 집중해놓고 내일은 2배인 1시간 집중해야지 못합니다. 오늘 30분 집중하면 내일 31분 할까 말까요. 아주 천천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열심히 하는 습관이 사실은 제일 많이 필요해요. 좋은 성적은 그거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들은 아직 시간이 좀 있고 3학년들 있죠? 3학년들 단순히 당장 성적 나오는 거에 목매지 마시고요. 본인이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거를 조금 더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앉아있는 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오래 앉아있었던 거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반대로 오래 앉아있지 않고 일을 끝내는 거에 만족을 하더라고요. 안 돼요. 고등학생 둘 다 해야 돼요. 오랜 시간 투자하면서 오랜 시간 집중하면서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거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학생들은.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앉아있으면서 끝내셔야 되고요. 많은 일을 끝내셔야 되고 남학생들도 많은 일을 끝냈다고 그만하지 마시고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올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를 잔뜩 했으니 아직 3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ABC에서 A 코사인 B가 이걸 했어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각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야기까지 했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서요. 자, 넓이 파트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거죠? 넓이 파트고요. 572번 보겠습니다. 572번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이다. 외접원 이야기 나왔어요. 사인 법칙이 기본적으로 생각나야 됩니다. 쓰일지 안 쓰일지는 둘째 문제고요. AB 대 BC 대 CA 위에 동그랗 쳐 뭐예요? 호의 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의 길이는 누구에 비례하나요? 호의 길이는 누구에 비례하나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 한 원 위에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서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하진 않죠. 자, 그러면 호의 길이는 다시 한번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중심각은 원주각과 2배 관계 있죠. 그럼 돌려 말하면 원주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5대 5대 2예요. 근데 중심각의 총합은 360도죠. 360도를 5이니까 12등분한 거네요. 12등분한 거 그거 중에 5개예요. 30도니까 하나가 몇 도? 150도. 150도, 60도. 아유, 특수각들이네요. 특수각이죠. 60도, 180도에서 30도, 180도에서 30도 빠진 거죠. 모두 특수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몇 도? 60도. 그림이 조금 구리네요. 이게 몇 도? 150도. 그 다음에 이게 150도예요. 그러면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는 뭔가요?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야!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뭐예요? 중심하고 하나 더. 원을 표현할 때, 원을 구성할 때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도형이에요? 정삼각형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정삼각형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길이가 같으니까. 근데 꼭지각이 150도니까 여기가 15도, 여기가 15도짜리네요. 그리고 이거 똑같죠? 그럼 여기도 15도. 아니면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로 30도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됩니다. 자, 요런 이야기들이 되는데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친구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만 있으면 되는데 요게 얼마라고요? 30도예요. 그럼 우리 이 친구랑 이 친구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얘랑 얘는 길이가 같겠죠?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중심각 했을 때 150, 150으로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AB의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150도짜리가 있는데 이 변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 얼마예요? 8이네요. 이거 얼마예요? 8이죠.
그럼 변 두 개랑 각 하나 나왔는데 또 다른 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뭘로 구하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야죠. 여기 길이를 L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L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2배의 8 곱하기 8 더하기 코사인 150도. 코사인 150도 얼마입니까? 단율이 코사인 150도 얼마예요? 코사인 30도. 그래프 그려보세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80도 파입니다. 30도만큼 뒤로 와야 돼요. 30도만큼 앞으로 간 친구랑 무슨 관계? 무슨 관계예요? 음수배 관계입니다. 코사인 30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코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됐죠?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이야기 될 거고요. 하나만 더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L 있을 때 넓이니까 2분의 1 두 변 L 제곱하고 끼인 각에 사인을 붙이는 거였죠. L 제곱이 궁금한 거네요. L 제곱 어디 있어요? 여기 좀.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L 다시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제곱하고 뭐 이러실 필요 없다고요.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도형은 해법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 기억납니까? 안 나요. 도형은 해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는 그냥 우리 코사인 법칙을 배웠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쓴 거고요. 갔다 오세요. 코사인 법칙을 쓴 거고요. 이 문제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그림이 좀 왜곡되긴 했는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8이에요. 여기도 8이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그으면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높이는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에 해당하니까요. 2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8이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는 4 루트 3이겠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반지름 8이 됩니다. 맞죠? 상관은 없어요. 원래 도형은 해법이 여러 개입니다. 오히려 해법이 한 개인 도형 문제가 개 어려운 거예요. 그 방법에 안 풀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밑변 길이 8이고요. 높이는 얼마? 4루트 3 더하기 8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더하기 4루트 3. 약분 때리고 넣으면 32 더하기 16 루트 3이죠. 두 줄이면 끝나네요. 됐죠? 네, 그래서 도형 문제 저렇게 정삼각형, 2등변 삼각형, 수직 같은 게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각의 2등분선 이야기, 그리고 사각형 이야기하고 오늘 내용 종료하죠. 자, 각의 2등분선에 관련된 내용은 중2에 있습니다. 중2의 닮음 이야기 나오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용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에서 증명은 안 나오니까요. 결과물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각의 2등분선에 관련된 내용이면 2등분하는 이 선에 의해서 만나는 친구, 안 잘린 친구들 2개 잡아서요. 만나는 거 대 만나는 건, 만나는 거 대 만나는 거의 비율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 10이죠? 5 대 6이잖아요. 여기 길이가 5K, 여기 길이가 6K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걸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왜인지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20도네요. 120도를 등분했으니까 60도, 60도. 아, 이거 특수각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에서 CD의 길이는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거 길이를 X로 놓으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보면 변, 각 하나.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놓고 봐도 변, 각 하나네요. 변, 각 하나에 대한 내용은 사인, 코사인 중에 뭘 써야 돼요? 코사인을 써야죠. 코사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이 60도 나와 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석할 겁니다. 대변부터 가는 거죠. 대변부터 가면 5K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빼기 2배의 2의 곱.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여기도요. 요거의 대변부터 가서 6K의 제곱은 다른 X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빼기 2배의 2의 곱. 그러면 X하고 12하고 코사인 60도 이렇게 합니다. 뭐 코사인 60은 얼마죠? 코사인 60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바꿔주시고요. 변수가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K랑 X 2개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K를 구하는 겁니까? X를 구하는 겁니까? X.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수업을 방해하지 마세요. 크게 혼낼 겁니다.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25K제곱, 36K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 36을 곱하고요. 여기에 25를 곱한 다음에 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X값 나올 겁니다. 숫자가 조금 커졌네요. 넌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필기를 왜 안 하나요, 현우? 현우 이따 끝나고 남으세요. 싫어요. 현우 이따 끝나고 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긴다. 얼굴 때리. 맞아요. 그러려고 남기는 거예요. 맞아요. 친구. 맞아요. 그러려고 남기는 거니까 남으세요. 알겠죠? 커플 뿌리. 맞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발 던지. 진또백. 맞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자, 592번입니다. 592번 풀고 오늘 종료하도록 하죠. 592번 보시면 그냥 생긴 사각형이에요. 막 생긴 사각형이죠? 막 생긴 사각형인데 대각선이 그어져 있어요. 대각선. 대각선의 교점을 P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은 대각선 곱하기 사인 기인각 하시고 2분의 1 하면 됩니다. 평사를 활용하는 거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 곱하기 얼마냐? 2 더하기 5니까 7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올 거라고요. 됐죠? 됐죠?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네요. 우리의 중간 목표는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됐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를 위해서 가만 놓고 보니 이 삼각형에서요. 이 세타를 구하세요. 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예요? 변 3개 나와 있는데 각 하나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뭐 써야 돼요? 변 3개 나와 있는데 각 하나 물어보고 있으니까 코사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사인을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게 돼서 세타가 마주보는 6의 제곱은 다른 변의 제곱의 합 빼기 2배의 2의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요. 계산을 좀 해줄까요? 이렇게 하고 요게 얼마냐? 24.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4분의 요거 24니까요. 요거 남아서 4. 아마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6분의 1이에요. 자, 코사인은 정의. 뭐분의 뭐였죠? 길이분의 x좌표. 그럼 길이가 6이고 x좌표가 1이라고요. 길이가 6이고요. 그럼 여긴 1, 땡땡땡인데 길이가 6이 나오려면 루트 35여야겠죠. 이만큼이 세타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는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사인 세타는 얼마인가요? 6분의 루트 35죠. 그래서 넣으시면 나와요. 근데 도형은 해법이 여러 개라고요. 여기에 집중해보자. 현우! 네? 네.
무슨 도형인가요? 삼각형. 야, 이씨, 그 대답 나오나 했더니 그냥 삼각형이면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겠죠. 잘 보세요.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리면 이등분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 6이고 여기 길이 6이고 여기 길이 2고 여기를 세타로 놨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사인 세타였었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길이 얼마예요? 1이죠. 이거 무슨 도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네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은 뭐 분의 뭐였어요? 빗변분의 높이. 빗변은 90도가 마주보는 거. 높이는 기준각이 마주보는 거. 그럼 우린 이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이 길이 얼마예요? 여기 1이고 여기 모를 때 여기 6이 나오려면 루트 35잖아요. 아까 이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럼 얘는 다이렉트로 6분의 루트 35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고등학교 문제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코사인 법칙만으로 풀리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형의 특징을 가미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사실은 이런 삼각 B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뿐만 아니고 중3 내용에 있는 삼각 B의 정의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10분 쉬었다. 오늘 문제풀이 좀 해드리자. 사실 C는 폭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프의 폭이 변하진 않죠. 그래프의 폭을 결정짓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A라는 거죠. 원래 코사인의 폭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2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A를 곱해서 폭이 A배가 늘어난 거죠. 그럼 지금 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4죠? 그럼 2의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A 값은 다이렉트로 2인 걸 구할 수 있죠. 그래프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원래 A가 2가 되면 최대값이 2여야 되는데 1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 칸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C가 빼기 1. 아니, 빼기 1인데? 아까 문제랑 다르구나. 예, 빼기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 없어도 그래프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평행이동하고 그 실수배에 관련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대칭성 이야기를 해보죠. 3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y는 코사인 x 그래프와 y는 k 그래프의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했대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비슷한 게 한번 다뤄진 적이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해서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럼 이 점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K가 얼마인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했는데 X9하고 X10을 더하세요. 대칭성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수각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이만큼이 2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2파이가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파이죠. 근데 보세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그죠? 그럼 파이를 중심으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대칭인 겁니다. 그럼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요? 파이가 나온다고. 그럼 둘의 합은 얼마예요? 각각은 모르겠지만 2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음 x3, x4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4파이예요. 여기 얼마예요? 3파이거든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3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죠.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주기성을 넣어서. 여기 파이고 여기 3파이죠. 뭐냐면 여기서 주기만큼 한 번 더 간 거예요. 그죠? 그림 구조가 그렇잖아요. 주기만큼 한 번 밀린 거잖아요. 그럼 다음 그림은 그려보지 않아도 어디를 중심으로? 5파이를 중심으로 두 친구가 대칭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5랑 X6가. 그럼 우리가 원하는 X5랑 X6의 합은 이 친구의 2배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기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x9하고 x10이죠. 이게 첫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x1하고 x2가. 이게 두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x9하고 x10은 몇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걸까요?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다섯 번째죠. 주기 하나에 두 개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x9하고 x10은 다섯 번째 주기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주기의 가운데 있는 친구는 원래 파이에서 주기만큼 몇 번 더 간 거예요? 4번 더 간 거죠. 가운데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9하고 x10은 누구를 중심으로? 9파이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눈 게 9파이니까 둘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파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x10하고 x11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홀수 번째, 짝수 번째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짝수 번째랑 그 다음에 있는 홀수 번째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저런 생각을 한다면 이 둘의 합이 아닌 이 둘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죠?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2파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다음 친구인 x4랑 x5를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누면 4파이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 아까 9파이 있었죠? 10파이가 가운데 있고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누면 10파이니까 둘의 합은 20파이가 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는 저 대칭성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x9, x10인지 x10, x11인지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절대값이 들어간 삼각함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36번 fx는 탄젠트 2ax-1이고 gx는 sin 2분의 x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주기가 같대요. 다른 건 필요 없네요. 주기만 있으면 됩니다. 자, 탄젠트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주기 다이렉트로 가죠. 원래 탄젠트의 주기 파이고요. 각의 개수로 나누셔야 됩니다. 절대값인데 양수니까 생략하고요. 얘랑 이거의 주기를 구할 건데 절대값은 주기 구하는 방법 없습니다. 평행이동이냐 대칭이동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식 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네요. 현우씨, 식 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냈습니까? 맞아요.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리고요. X축 밑에 있는 건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죠? 네. 자, sin 2분의 x는 원래 주기 2파이를 각의 개수 2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2 아니에요. 각의 개수 2분의 1입니다. 이거 2분의 1 x잖아요. 2분의 1로 나누셔야 돼요. 4파이가 주기입니다. 그럼 그리는 방법은 비율을 무시하고요. 그냥 사인 그래프 그린 다음에 4파이 그리면 되겠죠. 교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비율을 무시하고 대충 그렸습니다. 여기 그럼 2파이죠? 여기 얼마예요? 파이고요. 여기 얼마예요? 3파입니다. 이 모양이 반복돼요. 이 모양이 반복되는데 이 친구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위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대칭 유동해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이 같은 거라 얘를 뒤집은 얘랑 얘가 사실은 이거랑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겠네요. 얼마? 2파이. 갖다 보세요. 그래서 얘가 2파입니다. 그러면 A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됐죠?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못나서 어떻게 하니?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창피해. 자, 39번입니다. 39번하고 하나만 더 하고 종료할게요. 자, 39번.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사인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3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미지수 몇 개예요?
두 개죠. 식은 하나죠. 식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식을 뭘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요.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예요. 각변환 쓰셔야죠. 이걸 보고 처음 드는 생각은 각변환입니다.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더하기 세타예요. 그러면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 세타만큼 더 가요.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짝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 그럼 됐네요. 간단히 쓰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입니다. 물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걸 이용하셔도 돼요. 코사인 사인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죠? 근데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간단한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겠네요. 물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해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마삼이네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마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타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2분의 파이랑 2파이 사이요. 여기 있네요. 세타는 여기 있어요. 4, 4분면에 있습니다. 4, 4분면에 있으면 X좌표랑 Y좌표 중에 X좌표가 양수고요. Y좌표가 음수란 이야기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1, 마3 여기쯤 있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고 1, 마3이고요. 이만큼이 현재 세타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타가 이럴 때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는 방금 구했고요. 코사인 세타 물어보고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X좌표죠.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10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마3이구나. 마3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 중에 한 개가 나오면 나머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의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정리,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뭐 이런 정리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가능하면 정의를 쓰는 쪽입니다. 정리로 하면 귀찮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요. 정리 쪽으로 보단 정의로 합니다. 자, 마지막이요. 46번입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하나라도 더 풀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과제가 주는데. 에? 아닌데요. 못생긴 애들은 더 줄 겁니다. 긴장하세요. 누가 긴장을 안 했잖아. 원래 긴장한 애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자, x는 0부터 2파이 사이일 때 이거의 모든 해의 합은 여기서 해는 x를 말하는 겁니다. x. 치환한 t가 아니고 x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코사인 x는 t라고 놓을 거고요. 어차피 다시 돌릴 거니까 t의 범위는 별도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구하지 않을 거예요. t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 주어진 식은 뭐가 되냐면 3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1은 0인 거고요. 이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t에 대한 두근을 구하는 거네. 근각계수의 관계로 t에 대한 두근 t 알파 더하기 t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5다 해서 다 마이너스 3분의 5 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t의 해가 아니고 누구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x의 해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틀렸네요, 식이. 미쳤네요. 코사인을 t로 놓으면 안 되네요. 미쳤나 봐요. 제대로 못 보고 하네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선생님들. 준수 화장실 갔잖아요. 똥 쌀 수도 있지 뭘. 니는 뭐 안 쌉니까? 안 싸면 안 싸는 게 문제예요. 코사인 x를 t로 놓습니다. 코사인 x를 t로 놓으면 코사인 제곱 x는 t 제곱 빼기 1이 되겠죠. 네, 저 작년 가지고 똥 싸러 갔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넌 그러면 옷 입고 가잖아요. 옷에 묻습니까? 자, 그래서 치환해서 정리하면 3t 제곱 플러스 5t 하고 마이너스 3 떠들지 마세요.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아까 이야기처럼 t의 두근인 t알파랑 t베타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t알파랑 t베타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 x에 대한 근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아니에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됩니다. 3, 1, 2, 2 하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t에 해당하는 그는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는 3분의 2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됐죠? 인수분해가 됐네요. 인수분해가 돼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가로축이 t고요. 아니, 세로축이 t고요. 가로축이 x인 sin x는 t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이 친구는 0부터 0 들어가죠? 0 들어가고요. 이 파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됐죠? 자, t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마이너스 2는 한참 밑에 있겠죠? 이거에 생기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실근을 가지지 못하는 허근 형태입니다. 무형근 형태예요. 그럼 3분의 2는 1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쯤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특수각의 결과물 중에 3분의 2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2분의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지 못 구해요. 얼마인지 못 구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선 이 둘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대칭성 활용합니다.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중점인 2분의 1 파이가 나오죠. 그러면 둘의 합은 얼마인 거예요? 파이가 되죠. 각각은 얼마인지 몰라도 합은 파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특수각이 아니어도 구할 수 있게 나옵니다. 특수각이 아니어서 못 구해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개념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만들면 혹은 바꾸면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내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T알파랑 T베타는 실근인 형태로 나오게 해서 근해 공식 써보면 하나는 이 사이에 떨어지게 하나는 이 사이에 떨어지게 한다면 총 4개의 근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 사이에 안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게 1보다 크게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한다면 둘의 합은 3파이가 되는 거죠. 그걸 판단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근의 합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해 공식 이용하면 되니까. 알겠죠?